안녕하세요. 인프라 아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왕초보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키워드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왕초보를 위한 키워드 개념 잡기, 키워드 조합하기, 변형하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개요도입니다. 이 이미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키워드 부분에서는 초보 탈출 성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개념 잡기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아는 듯 하면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래서 키워드가 뭐지? 키워드는 검색어입니다. 여기서 검색어라는 것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입력하는 검색어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조금 더 어렵게 하면 키워드이지만 키워드인 게 있고 키워드가 아닌 게 있습니다. 즉 다른 분들이 많이 검색하면 그게 키워드고요. 일부, 극히 일부 또는 본인만 검색하는 키워드들은 키워드가 아닌 겁니다. 단어 또는 단어의 조합 또는 문장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숫자나 영어 등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왜 중요할까요?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타이틀이 중요하다, 키워드가 중요하다, 타이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키워드인데, 첫째, 내가 작성한 글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내 글이 노출되는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어떤 단어를 중심축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 키워드, 다단 키워드,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전국 키워드, 지역 키워드 등등등등 복잡하시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초보들이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와 홍보성 키워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보 블로거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수 쌓기를 해서 또는 상단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정보성 키워드와 홍보성 키워드를 구분해 줄 필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성 키워드 위주로 포스팅을 하셔야 아무래도 지수가 잘 쌓이고 훗날 상단 노출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받겠죠. 자, 그런데 초보분들은 이러한 정보성 키워드와 홍보성 키워드를 구분할 줄 모르고요.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걸 쓰면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자신의 목적, 즉 고객 유치나 매장 홍보 또는 매출 증대 등등을 위해서 직접적인 홍보성 키워드를 블로그 초기부터 겁없이 작성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블로그 초보, 즉 지수가 낮은 분들이 홍보성 키워드로 포스팅하시면 지수가 잘 안 쌓입니다. 성장도 굉장히 더디고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도 늘지 않습니다. 자꾸 급한 마음에 홍보성 키워드를 건드리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는 정보성 키워드로 발행하는 컨텐츠 수를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인프라 아빠님, 정보성 키워드와 홍보성 키워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PC보다는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기저귀라는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실제 화면입니다. 자, 맨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신제품 소개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시나요? 파워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이버 쇼핑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아래쪽을 내려가면 또 뭐가 보일까요? 장보기. 여러분들이 다소 좀 자주 볼 수 없는 낯설지만 어쨌든 장보기라는 영역이 보이실 거고요. 자, 그 아래 또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인플루언서 검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제서야 느지막하게 뷰 검색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순서가 키워드마다 다르게 적용하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키워드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저귀라는 키워드는 기저귀라고 검색을 딱 하면 신상품 소개,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장보기 이게 모두 광고이고요. 네이버의 주 수입원입니다.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키워드를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맨 위에 검색하자마자 검색 결과가 바로 뷰 영역 검색부터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이버가 돈을 벌어가는 영역, 즉 신상품 소개라든지 파워링크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장보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에 뷰 영역이 뜬다면 그 키워드는 비즈니스 키워드, 즉 홍보성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키워드를 이렇게 실제로 검색을 하셔서 검색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가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홍보성 키워드와 정보성 키워드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네이버의 주수입원을 포스팅하는 것이고요. 네이버의 소득을 분산시키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런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활동을 한 최저가 블로그, C랭크 블로그만이 이런 키워드로 상단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네이버에게 신뢰받은 블로그들만 차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초보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의 신뢰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보성 키워드를 쓴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겁니다. 예. 위로 올라가셨는데 자꾸 밑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성 키워드가 아니라 정보성 키워드, 즉 네이버의 밥그릇을 자꾸 건드려서 네이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검색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수 정보성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뢰, 즉 네이버로부터 지수를 획득하고 쌓으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정보성 키워드와 홍보성 키워드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동 완성 키워드, 연관 검색어 키워드입니다.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자동 완성 키워드는 글자의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할 키워드를 네이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완성해서 추천하는 키워드들입니다. 다른 검색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땐 주로 이런 키워드라는 형식으로 알고리즘이 키워드를 만들어서 자동 완성하고 배열하고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를 입력하는 검색자들은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합니다 라는 취지인 거죠. 자, 초보의 경우 머리에 떠오른 키워드, 나 이거 적을 거야 라고 딱 떠오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초보들이 난 이런 걸 포스팅할 거야 라고 딱 떠올린 그 단어는요, 어마무시한 키워드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보성 키워드이거나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완성 결과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 또는 어떤 키워드의 조합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키워드에 대한 감을 좀 세우시고요. 키워드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이 이미지는 바로 연관 검색어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자동 완성처럼 네이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합니다. 검색 결과가 뜨고 그와 관련된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를 배열하고 보여주는 것을 바로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에서는 검색 탭 바로 밑이나 최하단, 그러니까 통합 페이지 최고 하단 둘 중에 하나를 위치하고요. PC 화면에서는 최상단, 최하단 또는 우측 셋 중에 하나의 연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연관 검색어를 보여주지 않는 키워드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 완성은 검색 전에 키워드를 완성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연관 검색어는 검색 결과에서 함께 노출되는 것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했는데 연관 검색어로는 포토스케이프 무료 다운로드, 포토스케이프 X 무료 다운로드, 그다음에 포토스케이프 다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사진 GIF, GIF 용량 줄이기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포스팅할까 하는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연관 검색어이기도 하고요. 연관 검색어를 적절하게 본문에 잘 삽입하시면 상단 노출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뷰 따는 관련도, 블로그 따는 정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관련도가 어디서 끌고 오는 거냐 하면 바로 연관 검색어와 대단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 검색어를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2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키워드 조합하기. 초보 블로그 분들이 포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제일 먼저 포스팅할 때 키워드를 찾으셔야 하잖아요. 이때 본인이 나 이거 적어야지라고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그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검색을 했더니 맨 위에 파워링크부터 보입니다. 그 다음이 모바일에서는 지식백과, 그러니까 민물장어라는 키워드 보이시죠? 요게 모바일에서 검색해도 제일 먼저 파워링크가 올라오고요, PC에서 검색해도 파워링크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파워링크 밑에 지식백과가 붙어 있고요, PC에서는 파워링크 밑에 네이버 쇼핑이 보입니다. PC와 모바일이 검색 결과가 조금 틀리죠. 자, 어쨌든 이거는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 홍보성 키워드인데 인프라 압박 이런 것부터 적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뭘 적지?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물장어라는 키워드의 자동 완성 키워드들입니다. 자, 민물장어 가격, 민물장어 바다장어, 민물장어, 민물장어 무한리필, 민물장어 직판장, 민물장어 손질, 민물장어 맛집, 풍천 민물장어, 백마간 참숯 민물장어, 바다장어 민물장어.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도움되는 키워드고, 어떤 게 장사 냄새가 나고, 어떤 게 네이버 광고주가 들어갈 것 같고, 어떤 거는 정보성 키워드 같습니까? 이거를 한눈에 딱 봤을 때 구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키워드 초보 완전히 탈출하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민물장어, 바다장어라는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민물장어, 손질이라는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민물장어, 손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지식인, 요 이미지 보이시죠? 지식인이 나타나고요, 지식인 밑에 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복이니, 신상품 소개니, 파워링크니, 네이버 쇼핑이니, 장복이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인과 뷰부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잘 발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민물장어라는 키워드. 자, 지금 보시면 이 민물장어라는 키워드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민물장어, 양념 민물장어, 손질 민물장어, 민물장어 굽는 법, 민물장어 낚시, 민물장어 등 끓이는 법, 민물장어 종류, 민물장어 바다장어 차이, 민물장어 효능 등등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뒤쪽, 앞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조합하거나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성 키워드인지 홍보성 키워드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원래 정보성 키워드, 홍보성 키워드, 그리고 쇼핑 키워드 등 3개로 나눠 설명드려야 돼요. 정보성 키워드, 홍보성 키워드, 쇼핑 키워드 좀 다릅니다. 다른데 굳이 뭐 3개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돈 안 되지만 순수 좋은 정보만 제공하는 키워드, 그리고 어찌 보면 장사, 판매 또는 광고 소득 이런 것과 연결이 있는 돈 되는 키워드라고 조금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잡아드리는 것이 목적이라서 2개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미지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이것은 조합이라기보다는요, 변형하기 또는 응용하기, 확장하기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물장어를 명사인 민물장어로 보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를 검색으로 변하는 키워드 응용의 예입니다. 자, 민물장어, 양념 민물장어, 민물장어, 장어, 민물장어, 손질, 풍천 민물장어 이런 것들은 민물장어를 메인에 두고 이제 조합을 한 거고요. 이 경우는 민물장어란 말이 전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자, 민물장어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고단백이라는 키워드로 민물장어를 우회적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 음식, 당연히 칼로리가 높지 않고 고단백이고 저지방이니까 다이어트 음식이죠. 또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물장어로 쓰지 않고 부모님 기력 회복, 또는 불포화 지방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음식, 또 민물장어가 소고기보다 한 120배 정도의 비타민 A가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A 많은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민물장어를 대신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야맹증이 좋은 음식도 민물장어의 우회적이고 변형된 이름이고요.
노화 방지 음식, 당연히 노화 방지에 좋겠죠. 노화 방지 음식이라는 점도 민물 장어의 확장된 이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좋은 음식, 비만에 좋은 음식, 스태미나 음식, 고혈압에 좋은 음식, 여름 보양식 등등등등등, 이보다 더 좋은 키워드 응용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키워드를 찾고 발굴하고 노트하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맨 마지막에는 언제든지 눈으로 직접 정보성인지 홍보성인지 초보 블로그가 써도 되는 홍보성 키워드인지는 맨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성은 쓰면 다상단 노출,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경쟁률이나 조회수 등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러한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조회하고 분석하고 연관 검색어를 보고 등등 할 수 있는 착한 사이트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보이시죠? 확인. 뭘 확인할까요? 두 가지 확인. 정보성인지 홍보성인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정보성 컨텐츠를 많이 발행한다. 자, 키워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활용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뒤로 조합도 하고 명사끼리 조합도 하고 단어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조합을 좀 하시는 거고요. 변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우회적인 키워드로 오히려 노출에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또 응용하기라는 부분, 아까 왜 민물 장어라는 키워드를 두고 뭐 다이어트 음식, 뭐 보양식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것, 이것을 응용하기라고 한다. 자, 요 이미지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잘 가르치는 그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몇 번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쪽에 그 서백현 아카데미 카페 그리고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짜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질문 남겨주시고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